안녕하세요. 경륜의 예상팀장 권승철입니다. 전일은 생각보다 좀 잔잔하게 흘러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물론 마지막 창원 6경주에서는 100배가 넘는 대박도 발생이 되긴 했습니다. 6경주도 파업과 비파업으로 자리 선정이 나눠지다 보니까 주도권을 잡았었던 비파업 선수들에 의해서 이변이 발생이 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전일도 광명이나 부산경주도 또 파업과 비파업으로 주도권 다툼을 펼쳐 나가면서 경주가 진행되는 모습도 많이 보여줬습니다. 전일 광명 선발급 2경주에서 김영진, 오정석, 고재성의 신경전 때문에 오히려 마음을 비고 김준빈이 힘을 쓰게 된다면 버티기 유리하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준빈의 김영진, 김준빈의 오정석을 공략해보자 방송에서 권해드렸었는데요. 김준빈은 무난하게 우승을 찾아 나갔습니다. 한데 후차권에서 김영진하고 오정석이 동시착을 하다 보니까 배당판이 반토막이 나고 말았습니다. 13배와 15배가 발생이 됐었는데요. 권해드렸던 두 선수가 동반 입상하면서 좋기는 했습니다만 배당이 좀 반토막 나다 보니까 뭐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어진 6경주에서도 상당히 좀 아쉬웠는데요. 고재준의 이로키의 고재준을 한번 공략해보자 말씀드렸었는데 이로키가 직선 추입에 실패하면서 2착에 만족하고 말았습니다. 복승 배당도 15배나 나오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몸싸움으로 인해서 추입에 실패했었다는 점이 좀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16경주에서는 류지열이 좀 무리하게 타종부터 경기를 이끌어 나갔습니다. 선행승부로 고전하고 말았었는데요. 차선체까지 설명을 했었더라면 김연경을 충분히 설명할 수 있는 상황이었었는데 차선체가 설명해 드리지 못했었다는 점이 좀 아쉽기만 했습니다. 3복승 주력은 대신 깔끔하게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대 경기는 전일 고전했던 선수들의 받게 짜여진 모습이라서 무난하게 좀 안정감 있게 마무리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3복승에선 욕심을 낼 수 있는 선수들이 많고 또 파업과 비파업의 맞대결도 많은 것 같습니다. 특성급 또 눈치 작전 펼쳐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어렵게 올라갈 가능성은 충분히 생각해 두셔야 된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전반적인 그럼 선발급 전반적인 분위기 한번 살펴보고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명 선발급 1경주입니다. 고재성이 연이틀 죽쓰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얼마 전 결승전에서는 추입으로 재미 보긴 했습니다만 운빨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아쉬움을 남겼었던 고재성 금일만큼은 유리한 입장에서 경주 펼쳐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고재성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전라권 선배입니다. 4번 이한성의 선행을 적극 활용해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때려줄 수 있는 이한성 고재성이 몰고 간다면 지켜주는 작전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만 아무래도 연이틀 컨디션 괜찮았었던 신우삼이 고재성의 뒤를 물고 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아요. 이한성 버티기보다는 신우삼의 호미권 마크 승부가 좀 더 안정감 있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연이틀 고재성의 몸 상태 봐서는 다리 상태가 상당히 무겁습니다. 오히려 이한성이 힘을 쓰게 된다면 박석길이라든지 신우삼이 호미권 마크에 나가면서 고재성 떨고 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과감한 전략이라고 한다면 이한성의 버티기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광명 선발급 2경주입니다. 김민욱을 과연 어떻게 봐야 될지 고민스럽습니다. 우승에서 강급되자마자 출전을 했는데 연이틀 무리하게 힘을 썼다가 고전하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전반적으로 다리 몸 상태가 좀 무겁긴 했습니다만 아무래도 본인의 연다보다는 파업 선수들이 많다 보니까 김민욱이 타이밍을 잡지 어려운 모습을 보여줬어요. 하지만 금일만큼은 충분히 저치기 타이밍 잡아 나갈 수 있기 때문에 김민욱이 가게 된다면 아무래도 비파업 선수인 안성민과 호흡을 맞춰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이응주가 쫓아 들어가게 된다면 김민욱과의 동반 입상도 가능하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연이틀 봐서는 김민욱도 빠질 수도 있죠. 빠지게 된다면 이응주를 중심으로 하는 이응주의 헌해라든지 이응주의 정주상 정도는 노려볼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 선발급 3경주입니다. 박태호하고 박종렬의 경주가 될 것 같습니다. 주드력이 뛰어난 박태호, 김건희 나선다면 연이틀 몸 상태 좋았었던 박종렬이 박태호를 상대로 직선 취입 충분히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박태호 입장에서는 박종렬을 앞에다 두고 최근식과 호흡 맞춰 나간다면 박종렬 입장에서 힘든 경주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그 점 때문에 이래저래 박종렬보다는 박태호가 경주의 키를 잡고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일단 두 선수 박씨들의 전략적인 연합은 기본이되 박태호와 최건식의 협공 가능성, 오히려 박종렬이 좀 승벽발에 나간다면 송영진이라든지 최건식과의 동반 입상도 충분히 양분해서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광명 선발급 4경주입니다. 오정석 전일 직선에서 추입발 살려나갔습니다만 2차권에 만족했었는데 뭐 득점에서 밀려나면서 아쉬움을 남겼어요. 신영국도 나름 선전 펼쳐나가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일단 뭐 두 선수가 연합 펼쳐나가는 데 있어서 어려움 없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뭐 맞대결 추입 대결이라고 한다면 신영국보다는 오정석이 작전적인 유리할 것 같아요. 두 선수의 타협 가능성이 먼저라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김문용이 선행감이 괜찮다면 오정석 입장에서는 신영국 견제에 나가고 해서 짧은 승부 펼쳐 나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 점 때문에 오정석과 김문용이라든지 신영국이 좀 저치기 타임 잡아 나가게 된다면 홍미훈과의 동반 입상으로 양군에서 노려볼 수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 선발급 5경주입니다. 이번 회차 다시금 특별 승급 기회 잡고 있는 한상진이 집중력 발휘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독자 승부 펼쳐 나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강영묵의 시속감이 상당히 좋기 때문에 한상진 입장에서는 파워 비법을 떠나서 강영묵을 좀 타겟으로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뭐 직전 결승전에서도 한상진이 아무것도 못하면서 3차권에 만족하다 보니까 특별 승급에 실패했어요. 그물만큼은 강영묵을 활용해 나가되 한상진의 뒷자리는 아무래도 마크력 좋은 5번 2호가 후미권 마크에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한데 또다시 한상진이 고전하게 된다면 강영묵의 시속감이 통할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한상진의 선정과 강영묵의 버티기 가능성을 좀 양분해서 노려보고 싶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전반적인 선발급 분위기 한번 살펴봤는데요. 자세하게 한번 선발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광명 선발급 1경주입니다. 이번 편성 뭐 고재성이 인정받아야 되는데 연이틀 죽을 쓰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전일은 또 차괴로 밀려난 모습을 보여줬었죠. 뭐 금요일 경주 때도 어려움이 많았었던 고재성 과연 제기랑 발에 나갈 수 있느냐가 관심사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뭐 직전 결승전에서는 취임이 나오면서 제기랑 발에 나가는 모습도 보여줬어요. 금일 아무래도 고재성 편성 자체가 여유가 있기 때문에 승부욕 발에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고재성이 직접 힘을 쓰기보다는 아무래도 4번 이한성의 선행을 활용해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뭐 전라권 연합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편성에서만큼은 이한성이 충분히 힘을 쓸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한성이 힘을 쓰고 고재성이 차분하게 막혀 나간다면 1번과 4번의 동반 입상으로 마무리될 가능성 높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한성이 버티기보다는 아무래도 신우삼이 밀고 들어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이한성이 때려봐야 시속감이 어중간하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란 점. 반면 신우삼 17주 만에 출전입니다. 5월달 이후 첫 출전인데 어떤 이유에서 뭐 신우삼이 출전했는지는 뭐 상당 결과에 나오지 않다 보니까 알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만 전반적인 몸 상태는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이한성이 때려주면 버티기보다는 아무래도 신우삼이 고재성의 뒤를 밀쳐 막혀 나가면서 압박해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경제 중심은 전 1번과 6번 쪽에 이번 편성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1번과 6번 쪽에 이번 편성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 전해드릴 수가 있겠고 뭐 4번의 선행감이 좋다면야 1번이 몰가서 추입해 나가는 작전도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차선이라고 한다면 1번과 4번 정도는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라는 점에서 16하고 14입니다. 두 차권 중에서는 1번과 6번 쪽에 이번 편성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 전해드리면서 변수 가능성도 있죠. 고재성이 연이틀 보면 다리 상태가 상당히 무거워요. 이번 편성도 이한성이 때리지 않으면 고재성은 태만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서두를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이래저래 고재성에게는 상당히 좀 까다로운 편성의 경주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딜레마에 빠질 가능성도 상당히 높아요. 그 점 때문에 오히려 과감하게 공략해 나가본다면 연이틀 이한성도 아쉬움을 남겼습니다만 자력 승부를 펼쳐 나갈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박석기가 발투대 위치가 좋기 때문에 전략적인 연합 펼쳐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뭐 이한성도 파업 선수이긴 합니다만 조기 복귀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파업 처리했기 때문에 박석기와는 전략적인 연합이 가능할 것 같아요. 무엇보다도 75년생 동갑내기 친구들입니다. 그 점 때문에 이한성이 가게 된다면 고재성이 죽을 쓰게 된다면 4번과 2번 동반 입상 가능한 상황이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고재성 뒷자리에 있다가 신우삼이 직선 추입발 살려 나갈 가능성도 상당히 높죠. 4번과 6번 정도는 충분히 노려볼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4번하고 2번입니다. 4번하고 6번 정도는 아무래도 고재성 연이틀 다리 상태 무거워 보였다는 점에서 4위하고 4류 노려볼 수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뭐 실력과 기량면에서 앞서 나가고 있는 고재성인 것 같아요. 정신 차리면 16하고 14 안에서 1번과 6번이 좀 더 유리한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 선발급 이경주입니다. 이번 편성도 김민욱을 과연 어떻게 봐야 될지 고민스러운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수에서 조기 강급, 특별 강급을 했습니다. 이번 회차 3주 만에 출전인데 금요경주 때도 무리하게 힘을 썼고 전일도 힘을 썼다가 죽쓰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아무래도 김민욱이 편성은 전반적으로 쉬웠었는데 파업 선수들이 많다 보니까 본인이 원하는 자리에서 경기를 풀어나가지 못한 모습을 보여줬어요. 금요일도 김민욱 득점에서 앞서 나가고 있기 때문에 유리한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정현섭 있죠. 이용주 있습니다. 정주상, 허은혜, 장동민이 또 파업 선수들이기 때문에 김민욱 또다시 고전할 가능성도 상당히 높은 만큼 다소 좀 신중함이 요구된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래도 김민욱이 서두르지만 않는다면 아무래도 정주상의 선언을 좀 빠르게 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주상도 파업 선수이긴 합니다만 본인도 아무래도 김민욱이 정주상 앞선에서 정주상이 때려주고 김민욱이 몰고 가게 된다면 정주상도 김민욱이 저치기가 아닌 승부 타이밍을 짧게 가져가는 작전도 가능하죠. 비선수 출신들입니다. 또 가고 또 대구와 부산 쪽 연합 친분 세력이기 때문에 5번만 당겨준다면 4번이 몰고 가서 넘어서는 작전도 가능할 것 같아요. 근데 정주상이 버텨내기보다는 안성민이 막혀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4번과 2번이죠. 비파업 선수들의 협공 가능성을 이번 편성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4번과 2번 쪽에 우선하실 때 또 김민욱이 때리면 이 안성민에게 잡힐 수 있기 때문에 이번 편성 복승까지는 함께 염두해 봐달라는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4번하고 2번입니다. 4번하고 2번 동반 입장 쪽에 우선하실 때 복승은 필히 방어해야 된다는 점. 김민욱이 또 과감하게 때려버린다면 안성민이 김민욱 상대로 직선에서 차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 점 때문에 복승까지는 함께 생각해 볼 수 있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연이틀 컨디션 괜찮았었던 이용주가 타정전으로 4번의 뒤를 물고 가게 된다면 쫓아가는 작전도 충분히 가능한 상황인 것 같아요. 4번하고 3번 정도는 차선 가져가 볼 수 있는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전 경주의 중심을 비파업 선수들의 협공 가능성 쪽에 4번과 2번 쪽에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을 전해드릴 수가 있겠는데 복승을 중심으로 하는 전략 필요하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연이틀 봐서는 김민우, 안성민 챙겨 나가려고 하다가 또 고전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그 점 때문에 오히려 정주상이 힘을 쓰고 이용주가 몰고 갑니다. 그렇게 된다면 직선 차 충분히 나오죠. 이용주의 뒷자리를 허은혜가 막혀 나간다면 3번, 5번 가능하고 3번, 6번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점 때문에 김민우 고전하게 된다면 3, 6하고 3, 5입니다. 비파업 선수들의 파업 선수들의 협공 가능성 3호와 36이에요. 3호와 36은 노려볼 수 있는, 공략해볼 수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경제 중심이라고 한다면 전 금일만큼은 김민욱이 좀 정신 차릴 것 같습니다. 4번과 2번 쪽 우선하시되 복승까지도 노려봐야 된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4번하고 3번을 차선으로 함께 공략해보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 선발급 3경주입니다. 이번 편성 박태호가 주드럭맨에서는 앞서 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연이틀 몸 상태만 놓고 본다면 박종렬의 몸 상태가 상당히 좋죠. 박태호가 긴거리 나섰다간 박종렬에게 잡힐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요. 그 점 때문에 두 선수의 전략적인 타협 가능성이 이번 편성 우선이 돼야 된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그래도 박태호가 때려야 되는 상황이죠. 박종렬이 막해 나가는 상황인 것 같은데 송영진도 있고 최건식도 있기 때문에 박종렬이 편하게 박태호를 막해 나갈 수 있는 입장은 아닌 것 같습니다. 박태호가 오히려 박종렬을 앞에다 두고 최건식을 뒤다 붙인다면 이래저래 박종렬을 끌어낼 수밖에 없죠. 박태호가 끌어내는 타임에서 힘을 써버린다면 박종렬은 마크해서 추위까지 연결시키기가 어려워요. 그 점 때문에 전 7번과 4번입니다. 7번하고 4번, 7번과 4번의 동반 입상 쪽을 경제 중심 가져가보자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이번 편성도 복승까지는 함께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박태호가 무지막지하게 달려버린다면 박종렬 편안하게 막혀나가면서 직선 차가 나올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 점 때문에 7번하고 4번 동반 입상 쪽 우선 하시되 복승 중심이라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박태호 입장에서는 박종렬의 몸 상태가 좋죠. 본인이 머리치기 위해서는 껄끄럽습니다. 오히려 최건식을 뒤다 붙이면서 박종렬을 견제 나가는 7번과 1번의 동반 입상 정도는 7번과 1번 동반 입상 정도는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경제 중심이라고 한다면 7번과 4번 쪽에 우선하시되 복승 중심이라는
전략이 필요하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오히려 박태호가 서둘렀다가 고전하게 된다면 박종렬 머리도 나오죠. 박종렬하고 박태호, 박종렬 머리도 또 많이 잡힐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박종렬이 가게 된다면 최근 시기가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박종렬이 가게 된다면 송영진이 끌어내서 받아가는 작전 정도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 점 때문에 이번 편성에서만큼은 박태호가 빠지면 4일하고 4, 5경 주권 정도는 4일하고 4, 5경 주권 정도는 4번, 7번 양분해서 한번 4번, 7번 양분해서 노려볼 수 있는, 공략해 볼 수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경제 중심이라고 한다면 7번과 4번의 동반 입상 쪽이 먼저인 것 같습니다. 7번하고 1번을 차선으로 가져가 보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선발급 4경주입니다. 이번 편에서 오정석, 전일 동시착 하다 보니까 아쉬움을 남기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전일 오정석 2차권 권해드렸었는데 하필 동시착 하다 보니까 15배로 반토막이 난 모습을 보여줬어요. 한데 반토막 났는데도 15배 상당히 좀 좋은 배당을 안겼었던 오정석입니다. 아쉽게 결승 가진 못했어요. 하지만 컨디션만 놓고 본다면 월등한 것 같습니다. 단 취평이라는 점에서 불안감은 있긴 합니다만 활용해 나갈 수 있는 김민영이 있기 때문에 이를 적극 활용해 나가면서 타이밍 조절해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김문영의 선행감이 좋다면 오정석이 몰고 와서 짧은 취입 가능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김문용을 지켜주면서 짧게 가져가기보다는 신영극과의 전략적인 협공이 우선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연이틀 선전을 펼쳐 나갔었던 신영극입니다. 5번의 뒷자리를 바짝 위협해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자칫 오정석이 힘을 쓰게 된다면 신영극에게도 잡힐 수도 있어요. 그 점 때문에 복승을 함께 염두하시는 전략이 안정감 있을 것 같습니다. 5번하고 3번입니다. 신영극과의 전략적인 협공인 것 같아요. 5번하고 2번 쪽에 5번하고 3번이죠. 5번하고 3번. 5번과 3번의 전략적인 협공 가능성 쪽에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 전해드릴 수가 있겠는데, 복승까지 함께 염두에 달라는 말씀 전해드릴 수가 있겠고, 일단 두 선수가 타협점을 찾아 나간다면 안정감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좀 욕심으로 인해서 맞대결 펼쳐 나가게 된다면 차선이라고 한다면 5번과 1번의 동반 입상이 가능하고, 신영국이 젖힌다면 홍명이 쫓아갑니다. 3번하고 7번 정도는 양분해서 노려볼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5번하고 1번이죠. 3번하고 7번은 맞대결시 한번 공략해 볼 수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번 편성 자체가 빠른 시속 경주가 아니기 때문에 오정석이 김문영을 상대로 직선에서 크게 넘어설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아요. 신영국이 막해 나간다면 쫓아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솔직히 취입까지는 좀 버거울 것 같습니다만 취입이 나올 수 있는 신영국의 몸 상태이기 때문에 이번 편성형 경제 중심은 5번, 3번 쌍복이 아무래도 이래저래 유리하다는 점, 안정감 있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 선발급 결승 5경주입니다. 이번 편성 한상진이 다시금 특별 승급 도전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직전 특별 승급 도전 때는 멍 때리다가 3차권에 만족하면서 아쉬움을 나겠어요. 힘을 써야 되는데 쫓아가기만 만족하다 보니까 특별 승급의 기회를 살려나가지 못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금일만큼은 뭔가 좀 승부수 띄울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일단 분위기는 좋습니다. 활용해 나갈 만한 선수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한상진의 강공 기대가 된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한상진을 중심으로 2호가 있고 김영진이 있죠. 여기에 고재필은 파업 선수들입니다. 반면 강영묵과 김준빈, 여기에 김영석은 비파업 선수들이기 때문에 파업 비파업으로 좀 양분돼서 노려볼 수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걸 떠나서 한상진도 일단 타입점을 찾아 나가려고 할 것 같아요. 강영묵을 좀 활용해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금요경주 때도 강영묵을 상대로 저치기 타임 잡아 나갔었는데 강영묵의 시속감이 상당히 좋습니다. 일단 강영묵이 때려줘야 될 것 같아요. 4번이 몰고 와서 수입해 나가는 작전이죠. 전략적인 연합인 것 같습니다. 4번하고 1번이죠. 4번하고 1번의 동반 입장 쪽에 4번하고 1번 동반 입장 쪽 전법적인 타협 가능성이 먼저라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이번 회차 한상진의 컨디션 좋은 것 같아요. 이 점 때문에 한상진이 넘어서게 된다면 아무래도 마크역 쪽은 2호가 후미권 쫓아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그 점 때문에 4번과 1번의 동반 입장이 먼저고 4번하고 5번을 차선으로 가져가보자 말씀드리고 싶은데, 4번과 1번의 동반 입장 쪽에 우선하시되 복승까지 함께
생각해 볼 수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변수 가능성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한상진이 또다시 기다리는 경주운영 펼쳐 나가게 된다면 고전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천일 김준빈이 힘을 쓰면 충분히 벗어날 수 있다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김준빈 머리 좋은 배당 안겨드렸었는데 금일은 김준빈이 때리면 강영북이 젖히기 나설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김준빈이 끝까지 버텨내기보다는 강영북이 뒤를 막혀 나갈 수 있는 3번 김영석이라든지 후미권에서 날라올 수 있는 김영진이라는 점에서 전 이번 편성 노려본다면 1번하고 3번의 동반 입상이라든지 1번하고 7번 정도는 4번이 또 거절하게 된다면 노려볼 수 있는 공략해 볼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13과 17까지는 양분해서 노려보자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한상진이 이번에 특별승급 도전이기 때문에 승부수 띄울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아요. 4, 5하고 4일인데 강경북의 시속감이 원체 좋기 때문에 한상진도 무리하게 맞대결 나갈 필요는 없죠. 머리와 이착만 해도 결승 갈 수 있기 때문에 강경북과 타협점을 찾아 나간다면 투입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4일 먼저죠. 4번, 5번 차선으로 가져가보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준비한 선발급은 여기까지입니다. 본장 지점에서 경륜한 책 구입하시고 설명 참조하신다면 적중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이버 다운 플레이스토어에서 케알레신 경륜한 검색 후 다운 받으시면 핸드폰과 PC로도 동일하게 경륜한 보실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이번 회차도 경륜한 잘 준비해 놨습니다. 많은 사랑과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시청하시는 분들께서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서 구독 안 한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은데요.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